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도 1%를 전후한 하락세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미국의 3대 지수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역시 반도체 중심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나스닥이 많이 밀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좀 하나씩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 지수가 0.1%, 나스닥 밀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 어제랑 거의 똑같은 정도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S&P 500 0.8, 그리고 나스닥 지수 1.5% 밀리면서 11,000선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실적과 지표, 그리고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이 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소매업체 타겟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게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게 되면서 걱정을 키운 그런 내용입니다. 동일 점포 매출이 한 자릿수 대 비율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4분기도 부진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브라이언 코넬 타깃의 최고 경영자는 고객들의 쇼핑이 점차 인플레이션과 금리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이러한 악재 속에서 경제 지표도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의 소매 판매만 좋고 나머지 지표는 안 좋았습니다. 10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3%, 그리고 9월 달에는 보합이었었는데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반적인 상승이 아니라 필요한 필수 몇 가지 품목들이 올라가면서 다른 전체적인 소매 지표를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질적으로 상승이 됐다라고는 좀 안 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 좋았던 지표 두 가지입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의 11월 주택시장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자들이 생각하는 업황의 그런 투자 심리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11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거의 1년 내내 얼어붙고 있는 미국의 주택시장이고요. 그리고 10월 수입물가입니다. 4개월 연속 수입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의 침체 우려를 더 키웠던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연준 당국자들은 시장의 지표가 좋든 나쁘든 계속해서 긴축해야 된다라는 쪽의 분위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속도 조절을 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살짝 가미는 됐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기조는 아직도 매파적입니다. 한 3분 정도 발언이 나왔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입니다. 12월 FOMC에서 50bp 금리를 올리는 데에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로 지표를 더 확인해야 된다 하면서 좋은 말 나쁜 말 섞어서 얘기를 했고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리는 미국의 최종 금리가 지금 4% 후반 정도를 생각했던 그런 상황인데 5%를 넘어서 5.25%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게 좀 더 겁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거기다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을 언제 중단할까와 관련된 이런 논의는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여전히 금리 인상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0.8% 올랐는데 간밤에 0.8%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거의 0.8, 0.7 이 정도 수준을 하루 단위로 등락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뚜렷한 방향성이 안 나오고 있는 미국 증시가 되겠는데요. 이날 시장의 세부적인 섹터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상당히 방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틸리티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안에서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 안에서 식음료 쪽 그리고 기호식품, 담배 같은 이런 쪽에서는 선호 현상이 나왔다는 부분 특징이 되겠고요. 가장 부진했던 건 에너지입니다.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동시에 영향을 받았고 묶어볼 수 있는 게 경기 소비재하고 IT입니다. 이 경기 소비재 내에서는 자동차, 특히 성장주 테슬라가 있고 그 위에 IT 쪽은 역시 성장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섹터가 하락했다는 거는 나스닥 하락과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한 종목이 더 많았고 이제 그 가운데 실적이 잘 나왔거나
4분기의 실적이 기대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종목들은 다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은 전체 그림에서는 얼마 안 되고요.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전반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약하다는 점, 그리고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기술주들이 혼조세로 보이지만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깊게 하락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소매 쪽에서는 식음료 쪽은 괜찮게 나왔지만 의류라든지 뭐 다른 일반적인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소매 업체들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차별화 장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하나씩 보죠. 우선 반도체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2%나 밀렸습니다. 어제 한 3% 후반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해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이날은 장비주가 특히 더 안 좋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원인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국내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하고도 거의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무려 6.7% 하락을 했습니다. 자, 악재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반도체 이 수요가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D램과 반도체 웨이퍼 생산을 기존 대비 20%가량 줄일 계획이다 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부진한 내용이 나와줬고, 단순히 메모리 쪽에서만 한정돼서 이렇게 밀린 게 아니라 엔비디아, AMD 이제 이렇게 비메모리 쪽까지 다 퍼져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안 좋았고요. 이렇게 장비 생산량을 줄이고 투자를 줄이고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반도체 장비죠.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도 이날 5.6%, 그 밑에 있는 램 리서치, 약간 크기가 작은 회사인데 7.2%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소매 쪽을 보게 되면은 음식료과 음식료가 아닌, 그러니까 필수와 필수가 아닌 쪽으로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타겟 보시죠. 13.1%나 급락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했고요. 어제 월마트가 잘 가면서 여기 업황 자체가 좋아졌었는데 타겟이 안 좋으면서 코스트코나 달러제네럴 이런 쪽으로 좀 퍼지는 모습입니다. 월마트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그런 전망 속에서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이었었습니다. 타겟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타격을 받게 되면서 소비가 감소한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월마트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되더라도 먹어야 되는 그런 식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월마트 입장에서는 그런 품목들이 전체 비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되더라도 실적이 견고하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움직인 거고요. 반면에 타겟은 그런 필수 소비재의 비중이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다른 종목, 다른 이 품목들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받으면서 안 사게 되고 결국 매출까지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이 떨어지니까 백화점 업체인 노드스트롬이라든지 그리고 메이시스 8%씩 급락했고요. 거기에다가 의류 쪽에서는 갭, 그리고 랄프로런 이런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돈이 이제 비싸지니까 안 사게 되는 품목에 들어가게 되면서 밀리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식음료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견고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월마트도 대표적인 거고, 가공 쪽에서는 맥도날드 1.7%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날 의류 쪽에서 전반적으로 다 밀렸는데 TJX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왔고 전망도 괜찮다라는 내용 속에서 이 종목 하나만 이렇게 상승하는 차별화 장세가 나와줬습니다. 이 밖에 신선식품과 관련해서 크로거 좋았고요. 그리고 가공식품 관련해서 이 통조림 캔 스프를 만드는 캠벨 스프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별화 장세가 나왔다는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로는 카니발 체크해 보겠습니다. 크루즈 회사가 되겠는데요.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급락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부채를 키운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담 요소가 됐고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환사채에 대한 목적 자체가
2027년에 빌렸던 돈에 대한 만기가 오기 때문에 그 돈을 메꾸려고 또 돈을 빌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안 좋게 봤습니다. 최근에 카니발은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한 4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최근 상승분의 한 3분의 2 정도를 거의 다 반납해버리면서 이날 13% 급락 마감입니다. 자, 이어서 주택시장과 관련된 로우스 보겠습니다. 로우스뿐만이 아니라 홈디포까지, 그러니까 주택 내에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회사들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3%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우선은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8월의 주택가격 역시 13% 늘었지만 전달인 이제 7월 대비해서는 이런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5개월 연속으로 좀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이 주택 건설업체 그리고 주택 관련된 소매업체들이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와지게 되면서 당장의 주택시장이 좋아진다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1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밀렸는데요. 독일이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럽은 그 유탄 사고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독일이 1% 밀리면서 가장 많이 밀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미국 쪽에서 그 유탄이 러시아 유탄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의 유탄들을 막기 위해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가 다른 쪽으로 좀 튀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유탄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부 안심하는 흐름은 나왔지만 그래도 서로 이렇게 미사일 공방전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이 같은 대륙 내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영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11%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점. 지금 전쟁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졌던 유럽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1.5% 하락했습니다. 85달러. 계속 이 근처에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지금 하락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 대비 준 거는 좋은데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솔린 재고가 늘어났다라는 것이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속되면서 구리 가격이 1.2% 하락했고요.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이어지게 되면서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하다 결국에는 약세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이날 많이 밀렸죠. 10bp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경기 침체 현상이 경제 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앞날이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10년물과 관련해서는 채권과 관련된 안전자산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는 당국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물인 2년물은 반대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어제보다 더 벌어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깊었던 하루입니다. 자, 이어서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에 이어서 간밤에도 나스닥 지수가 부진했습니다. 3대 지수가 움직이는 동안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예상을 상회한 10월 소매 판매 지표에도 불구하고 미국 2위 소매업체 타겟의 주가 폭락 속에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타겟의 3, 4분기 주당 순이익은 1달러 54센트로 시장 예상치였던 2달러 13센트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매출은 265억 2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보다 다소 높았는데요. 하지만 4분기 매출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하고 영업이익률을 약 3%로 회사 측이 예상한 점이 주가를 끌어내렸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상무부가 발표한 10월의 미국 소매 판매 지표는 1.3%가 증가해 예상치보다 호전된 것으로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였는데요. 특히 휘발유와 자동차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9% 늘어났고 자동차 딜러와 식료품, 식당 등 9개 부분의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주유소 매출 역시 4.1%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각에서는 10월 소매 판매의 상당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착시 현상이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윌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다음 달 FOMC에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뉴스로 오늘 미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윌러 의사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경제 지표들이 협조해준다면 조만간 금리 인상폭을 낮추는 속도 조절에 찬성한다면서 12월 FOMC의 경우 과거 수주일간의 데이터를 볼 때 0.5%포인트로 인상폭을 좁히는 것을 고려하기가 이전보다 수월해졌다면서도 다음 달 1일 발표되는 10월 PCE 물가지수 등 향후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아 정확하게 못 박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윌러 의사는 물가가 지속 가능한 안정을 찾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월별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 그리고 주택가격 흐름, 또한 비주택 서비스 가격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은 이 세 가지 기본 물가 지표들이 고무적인 신호를 보내고는 있지만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좀 더 흐름을 지켜보면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세계 3위였던 FTX의 파산 신청으로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가상화폐 대출 업체 블록파이 역시 파산 보호 신청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소식통을 인용해 블록파이가 내부 인력 감축과 파산 보호 신청을 준비 중이라며 회사 측은 FTX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면서 지난 11일 인출 중지와 플랫폼 활동 제한을 결정할 바 있으며 블록파이가 법무법인인 켄릭 캐트너 파산 분야의 파트너와 협력 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블록파이의 파산 신청 준비 배경은 유동성 위기로 앞서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인해 한 차례 유동성을 겪었지만 지난 7월 FTX에서 약 4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기를 벗어났고 이번에 FTX가 파산 위기에 내몰리면서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블록파이에도 충격파가 닥친 것으로 분석을 하면서 블록파이 측은 FTX와 자회사 알라메다 리서치에 상당한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다고 유동성 위기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바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상화폐 시장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종목 얘기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퀄컴과 관련해서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증권사 크레딧 스위스가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19%가 높은 150달러로 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모바일 칩 부분에서 세계 1위 기업 퀄컴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들을 충분히 반영했고 단기적인 위험 요소도 제한적이라면서 특히 내년에 삼성전자 점유율 확대가 퀄컴 매출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퀄컴의 주가는 4%가 하락해 120달러 7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10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141만 건의 착공과 151만 건의 허가 건수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11월 관할 지역 제조업 지표, 캔사스 연방은행의 11월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며 메이시스, 알리바바 그룹, 갭, 팔로아토 네트워크스, 콜스, 어플라이드 머터리얼, BJ 홀세일, 로스 스토어스, 웨이버 코프, 네리스, 더 칠드런스 플레이스, 데스티네이션 엑셀 그룹, 다이아나 쇼핑, 스톤콜 리미티드, 우드워드 잉크, 브레이디 코프, 그리고 에스코 테크놀로지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